안녕하세요. 알뜰폰 알림이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순세입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에 앞서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제를 고안하고 데이터의 전처리 및 조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분담을 담당하신 19학번 최지합 학우님, 알고리즘 설정 및 코드 구현 그리고 시각화를 맡아주신 19학번 김시영 학우님,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앱과 웹 UI UX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기획해주신 21학번 오찬빈 학우님,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이번 발표를 준비한 21학번 선생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약 3주간 주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올 사이트를 탐색하였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추천 플랫폼 등 수많은 주제를 거쳤지만 교수님의 피드백과 팀원 간의 회의를 거쳐 주제를 알뜰폰 알림이로 확정하였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으로 학업에 열중하였고 마지막 주부터 10월 달의 요금제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첫 주 일주일간은 제압학우님께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시각학우님께서 정리된 전처리 파일을 전달받으신 후 모델링과 시각화를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찬빈학우는 UI UX 디자인을 일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기말고사 시험기간과 겹쳐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뜰폰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알뜰한 요금으로 쓰는 휴대폰 요금제를 뜻합니다. 왜 알뜰폰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알뜰폰의 3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망보다 동일한 품질 대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통신사의 평균 다운로드는 190MB/s이고 알뜰폰은 188MB/s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약 1.5배 정도 저렴합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라는 알뜰폰 사업체의 특성에 기인한 장점인데 오프라인 지점을 관리하지 않아 기존 통신 사업자와 달리 통신망 유지 비용과 대리점 운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급제라는 특징입니다. 자급제 단말기란 소비자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과 상관없이 그저 기기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단말기만을 산 후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즘의 소비자의 선호도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수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알뜰폰은 오직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는 능력을 지녔다면 누구든 쉽게 알뜰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뜰폰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망 3사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뜰폰 사용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의 시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달이 프로모션을 신청하는 데엔 소비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우선 본인의 현재 프로모션을 파악한 후 각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프로모션 또한 파악한 후 자신의 프로모션 기한에 맞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듯 시장은 확보되어 있고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저희 프로젝트는 사업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뜰폰 알림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를 안내하는 사이트는 알뜰폰 허브, 모두의 요금제인 모요, 플러스 알파 등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저희는 알뜰폰 허브를 선택하였습니다. 알뜰폰 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제작한 플랫폼이란 점에서 신뢰성이 있고 타 플랫폼과 달리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허브 요금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페이지마다 10개의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를 클릭하면 약 10개의 요금제가 보입니다. 이러한 페이지가 현재 9페이지로 저희는 약 900개의 요금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더보기의 말풍선처럼 커서를 올리면 추가 프로모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 크롤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롤링을 통하여 웹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하였습니다. 수출 방법으로는 구글 확장자 프로그램인 리스틀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리스틀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면 화면과 같이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이 표시되고 이것을 클릭하여 추출할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한 후 다운로드하면 바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되는 웹 크롤링 도구입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별로 약 15개 시트가 나왔으며 브랜드별로 상이한 수십 가지 요금제의 수는 총 890개입니다.
사용한 변수 관련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는 제공되는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뜰폰 허브에서 주어진 10가지 변수 중 의미가 없는 구매 변수는 추천하지 않았으며 약정 여부를 알리는 약정, 무약정 또한 모든 요금제가 무약정이므로 의미가 없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가지 변수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천한 변수는 통신망, 통신규격, 요금제, 데이터, 음성, 문자, 통신료, 약정, 무약정, 그리고 더보기인 총 8가지 변수만을 추려 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발표는 최재엽 학우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변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문자형 변수와 숫자형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위해선 숫자 변수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형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자형 변수 제거 이후 추가 전처리 작업으로 데이터 부분에서 메가바이트와 기가바이트 간 단위 변환, 그리고 음성과 문자 변수의 무제한 값의 수치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수 생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사용자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 간의 가격 비교를 통해 데이터 정렬 후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추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위의 표와 같이 가격에 할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값들이 규인을 하지 않아 비교 분석 데이터로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게 되었고, 분석을 위한 새 변수를 생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은 데이터, 음성, 문자, 그리고 기업 평가 요소 등의 복합적 변수들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세 변수와 가격 간의 관계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이들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비교를 위한 변수인 스코어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스코어 변수는 각 변수에 따른 가중치 합으로 구성됩니다. 가중치 산출 방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가중치 값은 각 표준화 회귀개수 합산치와 해당 변수 회귀개수의 분수꼴로 구해집니다. 회귀개수의 값은 단위가 상이하므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구해진 가중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모델링, 시각화는 시영학우님께서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로컬 페이지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0원 요금에 월마다 데이터 50GB, 음성 200분, 문자 100건을 제공받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상황이고, 2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다는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0개의 요금제가 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될 요금제를 도출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저희는 계산기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전처리된 요금제 파일에 데이터, 음성, 문자, 변수를 가져옵니다. 요금제별 스코어 변수 하나의 열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가격을 기준으로 편차 계산에 이용될 스코어 변수가 정해집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요금제 정보에 반응해서 사용자의 스코어가 계산되고, 이 값과 위에서 정해진 요금제의 스코어 열을 그림과 같이 빼주어 편차를 구하고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구해진 절대 편차를 오름차순 정렬하여 그중 상위 10개만을 빈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요금제를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값들 중 3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고객 정보라는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 더 나은 추천을 사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페이지를 간단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고객이 입력하는 정보 또한 고객 정보라는 파일로 저장됩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제인 요금제 알림이 서비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오픈 API를 활용해서 엑셀의 함수와 매크로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기간은 앞서 추출된 데이터의 프로모션 기한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UI UX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I UX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로 사용자 경험을 뜻하며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정말 진짜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앱을 이용할 때 보여지는 페이지 구성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UX 디자인이고 앱 화면상의 폰트 크기나 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UI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나틱스에서는 R샤이니를 이용한 시각화를 구현했는데요. 앱과의 동시 개발은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각적으로 알뜰폰 알림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어도비 XD로 앱 UI UX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화면상의 이미지들은 제가 디자인한 앱 화면들의 일부로 앱이 구현됐을 때의 화면, 다시 말해서 클릭하면 넘어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도비 XD의 플러그인 중 XD2 Flutter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디자인한 앱의 이미지를 코드로 자동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iOS 빌드가 macOS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완벽하게 코드를 구현해내지는 못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앱의 디자인까지만 구현했습니다. 사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자 기사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에서 곧 사용자 데이터 기반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최적 요금제 고지를 시행하고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내에서 첫 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과거 유선 전화기 시절에 머물러 있어 현재 맞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법망 마련이 미비되어 있어 활용할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분야 8개 및 총 13개의 규제 개선이 시행되었고 규제 완화가 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와 사기업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고객 만족 생활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알뜰폰 알림이는 국가 주도 데이터 규제 완화 및 반망과 마련에 힘입어 공공데이터와 저희 벤처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그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알뜰폰 알림이를 주제로 한 구조 다나틱스의 발표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